이제 봄비도 촉촉이 오는데 우리 그 식물들은 이런 봄비, 우리 사람들도 봄을 알리는 이런 계절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 식물들은 피부를 부풀려서 자기 행동을 하고 우리 사람들의 설레임은 또 다른 거겠죠. 예,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같은데 유튜브나 밴드에서는 황금알 농법을 치면 제가 강연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물의 그 구조를 맞춰서 우리가 이 구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시켜주면 농사는 식물 그 작물이 잘 자라요. 이게 농사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담과 이게 애환이 많이 설여 있죠. 먹고 사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작물은 그 자라면은 하나의 규칙과 행동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가져오면 지상으로 수분이 빠져나오고 호흡작용으로 그 다음에 또 잎에서 영양을 주면 잎으로 먹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다각도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제가 눈높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텃밭?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텃밭 안 하고 이제 교육부터 먼저 받고 있고요. 농사도 조금 해요. 많이는 안 하고. 네. 이 식물이라는 거는 이게 떡잎부터 이렇게 달아요. 이 떡잎이 커야 좋다는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좋더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크면 이 행동이 크게 나와요. 우리 조상님들은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이 부분을 꼭 지키고 자세히만 보면 농사를 잘 지어서 영위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식물이 움직이는 구조를 그때 파악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남겼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핀잔 줄 때나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좋은 말은 이 떡잎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씨앗의 크기고 그 이전에 이 씨앗의 크기는 그 전 연도에 그 어미 그 작물이 또 있겠죠. 모체가 또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 황금알 농법에서는 떡잎마저도 영양을 우리가 키우는 기법을 다 개발해요. 떡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떡잎을 다시 더 키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농사는 떡잎이 큰 걸 심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이게 종구를 큰 걸 심어서 크게 키우면 하는데 황금알 농법에서 작은 종구를 심어서 크게 키워버려요. 이 잎이 태어났을 때 먹는 영양소 뿌리에서 가져오고 자라는데 뿌리에서 가져오기 전에 잎에서 내리면 뿌리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떡잎에 대해서 강조한 말은 이 떡잎이 커야만이 강합성을 많이 해서 몸 성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종 자체에서. 그래서 씨앗을 물에다가 갈리고 뭐 이래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대로 키우는 기법을 농가들에 보고씩 있어 농가들이 수입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마늘 종자를 심을 때 이렇게 큰 알을 심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걸 심으면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잎에다가 영향을 줘서 이 행동을 바꿔버려요. 잎을 살을 찌워서 이 행동이 비나 이슬, 물에 의해서 이동시키고 뿌리를 발달시켜버리면 이 몸이 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행동을 바꾸어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작물을 키우겠다 그랬을 때는 이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근데 잘 키운다고 고구마를 잘 키웠는데 가을 되면 한 통 넘을 경우시 그 고구마는 잎과 뿌리 털하고 두 놈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종의 행동을 파악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그 행동을 분하는 데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행동을 바꿔줘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고구마를 텃밭에 심었다면 덩쿨이 50cm에서 70cm 나갈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키웠다가 그 위에는 약간 안정화되면 얘들 많이 열어가 커. 그 이전에 고구마를 큰 거를 심으면 덩쿨이 크게 나오고 많이 열어요. 그리고 덩쿨이 살이 빠지면서 고구마가 발생하고 이 고구마는 다시 잎에서 영양소를 살을 쪄서 고구마가 형성되고 이 1년에 일어나는 일을 전체를 파악해서 조목조목 나누면 우리는 이 작물을 파악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구마 덩쿨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줘서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덩쿨 자체를 굵고 작게 만들어서 뿌리 발생량을 늘리고 그 뿌리는 다시 지상부 영양으로서 고구마를 바뀌는 동작. 유튜브나 밴드에 보면 그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예, 밴드에 저 아래쪽 내려가면 한번로 밴드에 고구마에 대한 자료, 인삼에 대한 자료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종에 어디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따라갈 수 있냐 다 보입니다. 지금은 노후에 그 농사를 이제 경영을 하겠다고 저한테도 상담 오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서 개발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우리 고정관념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을 하면 그게 그 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류를 농사를 한다는 거죠. 올해는 봄비가 작게 와서 매실꽃이 늦게 핀다. 그럼 피부가 안 풀렸다는 거죠. 매실꽃이 늦게 피면 빨리 비가 오고 몸통을 부풀려야 빨리 꽃이 폈을 텐데 비가 안 와서 안 된다. 바람이 불어서 잎에 탈수가 많아서 꽃의 모양이 작아진다. 이런 다각도로 추적을 내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기초가 되는 걸 배우고 나면 그 작물을 길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떡잎이 우리가 씨앗을 파종해 놓고 나면 떡잎이 나오는데 안 자라고 있습니다. 왜 안 자라고 있었겠습니까? 떡잎 속에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뿌리 만들고 지 성체를 만들고 난 뒤에 영양소 없어요. 그때는 이 떡잎이 햇볕으로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 내려지지 않으면 뿌리는 또다시 안 움직여요. 보통 보면 우리 씨앗을 파종하는 걸 올라오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떡잎은 만들어졌으나 자기 걸 가져 나왔으나 잎에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뿌리를 주지 않으면 뿌리는 행동 안 해요. 뿌리하고 지상복은 전혀 반대에 따라놓는다는 거죠. 식물이. 여기 한국을 농부에서는 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이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게 해도 비를 이용해서 잇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해서 그에 맞추고 하기 때문에 이 작물 어린 거에 잎에다가 영양을 준 상태에서 물을 뿌려버리면 이게 빠릅니다. 아주 빠르집니다. 그러면 기존 재배법보다 30%는 빨리 움직여요. 깻잎이나 부추 같은 거, 국화꽃, 카네이션 그런 거 다 기술 가르치는데 빨라요. 30% 빨라요. 오이, 애호박 그런 거 역시 기술 가르치다. 어느 종이든지 다 기술을 가르쳐 봤는데 이 잎의 함수량은 잎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로 이동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로 이동한 이 영양소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잎에서 받아들이는 태양,
광합성에는 이 광합성의 그 에너지는 어떤 다른 에너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광합성의 에너지는 이 잎이 영양소로 만들어서 축적된 에너지는 그때서 움직여요. 비나 이슬에 의해서 대기습. 그런데 이게 이 어린 떡잎이 난 이 식물에다가 물을 자주 뿌려버리면 이 영양소 이동하고 얘는 곧 말라지게 돼요. 영양을 먼저 줘야 되는데 태양의 빛을 강하게 해줘가지고 그 시간을 축적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물을 뿌려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맞을 때는 이 식물은 다른 어떤 장애와 살이 빠지는 동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이동해서 많으면 살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동까지는 좋은데 더 이하까지가 살이 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하거든요. 지난해 가을비가 많이 오니까 벼 같은 것도 지금 생산량이 감소해버립니다. 벼도. 왜 그러냐? 벼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벼도 생산량이 감소되고 쌀알 속에 영양이 없어서 반죽정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잎의 영양소 양에 따라서 뿌리의 양에 비례하는 생산량의 뿌리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의 영양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중요함은 지상부의 것이고 지하부의 것은 또 다르다. 이제는 기계를 꼭 찔러서 바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땅에 있는 비료량은 이 기계를 탁 찔러서 그 량에 그 작물의 기준치에 대한 위치까지 찾아내서 이제는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는 농사를 잘 지어라. 농사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잘한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잎을 보고 맹밀히 파간다면 우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잎 한 장 속에서도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장의 행동을 일련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물조리로 물을 줬을 때 3번 정도 주면 여기에 있는 영양소는 한 번 우리가 영양소로 공급한 영양소를 다 써버립니다. 여기 잎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했더니 다 줬단 말이에요. 잎에다가 연면식이 그러죠. 잎에 영양을 줬는데 이 영양은 영양인데 이 영양소를 갖다가 이동시켜서 뿌리에 활력을 갖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양소는 뿌리로 갖다가 뿌리에서는 다시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는 껍질을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과 올라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열매가 또 뿌리에 달려있더라도 뿌리 작물이 있고 뿌리 작물 아닌 것이 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뿌리로 갔다가 위에서 열매가 먹는 거고 고구마는 잎에 덩굴 내려가면 바로 먹는 거고 이런 데 다 달라요. 근데 감자는 영양이 많아도 감자 몸통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감자가 힘이 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잎에서 영양이 많이 내려가면 고구마 몸통 바깥으로 뿌리가 형성돼서 그 뿌리가 영양 흡수해서 힘이 되게 버려요. 그건 왜 그러겠냐면 지상부 잎의 덩굴에 영양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잎이 일을 잘하니까 뿌리에 영양소 어느 정도 가져가니까 이 덩굴이 비에 의해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줄기를 덩굴 순을 잎을 따서 반찬해 먹고 그래서 그 체력을 안정화시켰죠. 우리 조그마하게 텃밭에 심으면 대짝대게 두드려 패면 됩니다. 많이 요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바짝 순이 들고 나갈 때는 고구마 덩굴 같은 건 대짝대게 두드려 패가지고 잎을 부러뜨려버려요. 잎에서 내려가는 양이 작으면 저는 고구마만 키워요. 작물마다 그 행동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호박 키우는 것처럼 고구마를 키우면 고구마는 다 신백이고 못 먹는 고구마를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행동이 제각각이 다릅니다.
시키면 황금을 농부에서 일부 분류한 거는 감 종류와 알기, 베리 종류, 백합감, 마늘, 양파 이 종들은 초기 잎의 크기에 따라서 횡이 먼저 자랍니다. 넓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외 종들은 수박, 호박, 찬박, 가지, 고추 얘들은 잎의 크기에 따라서 종방향 길이가 먼저 형성됩니다. 꽃핀 자리에 옆에 잎의 크기가 그 과실의 길이를 결정한다. 그럼 우리가 백화점에 파는 사과는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길쭉하죠. 길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한 봉지 5,000원 파는 사과는 길이가 짧아요. 이 종방향 길이가 짧은 걸 늦게 여름에 사과 크라고 비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과 서 먹어보면 맛은 있는데 전다 꼭지부에 쪼개지죠. 꼭지부에 쪽쪽 쪼개지죠. 그 왜 쪼개지냐면 이 종방향 길이가 짧은 거는 후기에 영향이 되고 옆으로 당기면 한 곳이 터지게 되죠. 왜 터지냐면 사과가 얘는 꽃핀다리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숭 뚫렸어요. 이건 늘어지도 얼마든지 늘어지는데 요 꼭지부 여기는 안에 그 집을 당기면 큰다고 양쪽에서 당기면 이쪽 쪽에 그러면 우리가 사과 맛없는 사과는 이게 찐빵처럼 생긴 게 아니고 길쭉하겠죠. 길쭉한 사과는 사먹으면 핫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과 배가 맛없는 것들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사과배를 맛있는 걸 사먹으려면 찐빵처럼 납작해야 맛있는 거라. 후기 비대가 많이 돼서 영양 축축이 많이 됐다. 근데 길쭉하게 생긴 사과는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초기 잎은 크기는 크으나 후기에 어떤 영향으로서 뿌리의 장애를 받거나 가뭄이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잎의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사과는 맛이 없어요. 이런 종마다 행동이 제각각 있으나 있다 하더라도 그 종에 종과 행을 나누면 아주 편리합니다. 종과 행. 그럼 우리가 대다수 재배하는 작물들은 감과 딸기, 마늘, 양파 외들은 거의 다 종방향 길이를 해요. 호박을 우리가 큰 걸 만들려면 호박 꽃핀자리 잎을 크게 키우는 호박 큰 놈 나와요. 어디에 크냐? 길이가 있다.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핀자리 잎의 크기로 나누면 수박이 이래 큰 수박들은 5cm당 1kg가 나와요. 수박이 꽃핀자리에 요 잎의 크기가 50cm가 나오면 수박이 10kg 나와요. 40cm가 나오면 8kg 나옵니다. 30cm 나오면 6kg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잎의 크기에 따라서 식물을 농사의 기준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물은 제각각 행동을 하면 잎에다가 모든 걸 그 자체를 남겨놓습니다. 흔적을. 식물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부분을 몸에다가 다 표현해놨습니다. 우리가 사과 하나를 가져오면 이 사과를 보고 그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환경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모습을 보고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미래를 바꿀 수 있겠죠. 작년에 과거를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농장에서 이 사과가 키가 짧다 그러면 매년 그 가수는 봄에 가뭄 피해를 받아 가지에 물기가 적거나 수분 함량이 적거나 잎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잎을 키우면 된다. 잎에 영향을 주면 어린 잎들은 영양소를 먹고 잎 뒤에 거의 대다수 잎 뒤에 살이 쪄요. 어린 잎들은. 그러면 잎이 크게 된 잎들은 딱 붙이고 이렇게 한참 큽니다. 근데 작게 된 잎들은 금방 나오자 핀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이 잎이 힘줄, 연맥이 부드러울 때는 영양소를 주면 이렇게 딱 붙이고 또 키워줘요. 이 동작으로. 몇 번 동작을 해버리면 이 식물은 전혀
다른 형태에 우리가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만 보는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식물에다가 어떤 영양소와 행동을 바꾸지. 그래야만 우리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황금 원홍골 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생산량이 최고까지는 약 55%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작물 종에 따라서는 55%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